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정은배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술을 좋아하지 않으신 분 없으실 거고 아마 술을 마시지 않는 분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술 좋아하십니까? 네. 술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앞에 그런 얘기 했다고 무조건 예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술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하고 마셔야 되는 음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 시간 동안 이 술은 과연 무엇인지, 술은 어떻게 마셔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던 바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술을 개인의 어떤 능력이나 또는 경제적 능력도 있고 또는 신체적 능력도 있습니다. 아마 마시는 양이 다를 것이고 좋아하는 술의 양도 다를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당히 이 특이한 술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독주를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포도주나 맥주를 이런 발효주를 제외하면은 우리나라가 세계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인데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술에 대해서 가장 무식한 나라 국민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아마 이 소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맥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포도주는 어떻게 마셔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 아마 드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술을 많이 마시고 또 이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음주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국민 1인당 깐난하게 포함입니다. 되게 가족이 몇 명이죠? 5명이죠? 그러면은 국민 1인당 우리가 마시는 술의 양이 1년에 맥주가 1인당 120병입니다. 120병. 그리고 소주가 80병. 그러니까 지금 가족이 5이면은 이 120 곱하기 5 하면 600병이죠? 그러니까 600병이고, 그렇게 하루에 한 3병 정도는 마시셔야지 일과량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술을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술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정보는 너무나 없다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우리 조상들도 폭탄주도 마시고 또는 뭐 술잔도 주고받고 했는 걸로 생각하십니다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가까이에서 이 폭탄주 마시는 것은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제가 술에 대해서 한 20년 이상 연구를 했는데 약 들고 술 마시러 간 나라는 나라밖에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 전투적인 음주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이 술을 마시러 가는데 술을 즐기러 가는 것이 아니고 전쟁하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오늘은 몇 병을 마셔야 될 것이니 오늘 얼마나 돈을 쓸까. 그래서 술 잘 마시는 사람한테 야 어제 술 잘 마시냐 그러면 엄청나게 맛있어요. 뭘 마시는데 문제가 답이 안 나오고, 어제 말이죠 한 100 이상 썼을걸요. 아마 10병 한 2박스 마셨을걸요. 이런 걸로 우리는 술 잘 마신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회적 행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다 느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또 약점은 또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하나씩 제가 이 시간을 두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경영학과 교수가 왜 저런 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그런 이 궁금증도 가질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세계적 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술을 이렇게 많이 마심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세계적으로 알릴만한 술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맥주의 원료는 한 70% 이상 수입을 하고 소주의 원료도 84% 정도 수입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이 우리의 원료로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진 이 100% 국산 술은 지금 찾아보기 힘들다 이겁니다. 실제로 이것은 반만년 역사에 빛나는 대한민국의 반만년 역사라는 것은 그만큼 문화민족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화민족이 이 자기 술을 하나 갖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 해서 저는 경량학도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고유한 술들을 갖다가 세계적인 술로 만들어 볼까 해서 이 프랑스로 유학을 가서 20년 전에 제가 이 귀국을 해서 중앙대학교에 몸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20년 동안 각청의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은 특히 저는 영광스러운 것이 N세대 특강을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이렇게 전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고 오늘 이부터 이 강의를 여기 와서 직접 들으시거나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뭔가 이런 술에 대한 생각을 좀 새로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는 아마 여러분들의 술에 대한 어떤 생각이라든지 술 마시는 방법이라든지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술이란 과연 무엇인가? 과연 왜 우리 조상들은 이 술이라고 알코올을 갖다 술이라 했을까? 중국 사람들은 이것을 술주자로 해서 술병 모양을 그러니까 술잔 모양에다 물숫자를 붙여가지고 술주자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알코올이라는 이 말은 이 제법을 이야기합니다. 정류를 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제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술이라는 의미가 그대로 전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술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은 모양은 물이 돼 성격은 불과 같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 술이 있습니다만은 이 술들이 전부 다 물 모양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물 모양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것을 마시면은 속에서는 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 모양을 가진 불, 수불이라는 말이 스불 하다가 술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이 외국 사람들하고 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참 너희 나라는 참 지혜롭다. 진짜로 가장 정확하게 술이라는 것을 표현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자부심을 가는데 우리가 자랑할 만한 술이 없다는 것이 아직은 상당히 아쉽다. 그러면은 이 술은 언제부터 만들어졌는가? 술을 가장 처음 마신 사람이 누굴까요? 사람일까요? 동물일까요? 술은 자연 상태에서 술이 됩니다. 술은 그러니까 이 당분만 있으면은 이 공기 속에 있는 이 효모균이 그거를 먹고 배설한 것이 알코올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수분, 물과 당분원과 효모가 있고 온도만 적절히 맞아주면은 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 말이죠. 아프리카에 보면은 이 과일이 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바위에 떨어져가지고 거기에 비가 오고 그 다음 주에 날 온도만 좋으면 한 일주일 있으면 술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문헌상으로 봤을 때는 뭐 특별한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만은 지금도 그런 걸 보면은 사람보다 동물들이 먼저 술을 마시지 않았냐. 그래서 지금도 이 술 취한 코뿔소, 술 취한 기린, 지금도 아프리카 가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술들이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아마 이 마시고 있고 또 앞으로도 마시갈 겁니다만은 술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 사회에 주는 어떤 의미가 상당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적 측면에서는 술이 있느냐 없느냐, 좋은 술이 있느냐 없느냐. 선진국 치고 술을 수출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의 모든 선진국 어느 나라든지 얘기해 보세요. 다 술을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자기의 술을 갖고 있고 그 술을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또 선진국 어디 있습니까? 미국, 일본. 일본도 세계 100대 정류주에 7개나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0대 정류주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술은 이 문화적 자존심의 산물이다. 또 술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술값으로 쓰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공장에서 출고되는 돈은 한 7조 얼마 됩니다만은 여러분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물경 24조입니다.
우리 1년 예산이, 국가 예산이 100조가 넘은 지가 딱 2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 2년 전에 100조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술값으로 나간 돈이 그 중에서 24조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마십니다. 생각을 해보고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20년 이상 이 술을 연구하면서 학회 가서 이 술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이야기하자면 전부 다 뭐라 그러냐면, 야, 술 한잔 하고 이야기하자. 뭐 술이 술이는 당신은 하고. 술을 연구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학과 교수가 지금 이런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참 어떤 시대의 아이러니고 어떤 우리 한국의 어떤 상당히 좀 비극적 현실이라고 저는 그렇게 과감히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술이란 것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또한 술은 신체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다는 것은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것도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여러 문헌적으로 또는 임상적으로 조사를 해보면은 술을 아예 안 마시는 사람보다 조금 마신 사람이 제일 오래 살고, 그 다음째 이 아예 안 마시는 사람이 그 다음 살고, 왕창 마시는 사람은 빨리 가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술에 대한 그 시각은 그런 어떤 수준의 문제다. 그 수준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술을 안 마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프렌치 파라독스니 자파니즈 파라독스. 프랑스 사람들은 포도주를 일상적으로 마십니다. 일본 사람들은 사케라는 청주를 갖다 일상적으로 마십니다. 조금씩 마십니다. 세계에서 가장 수명이 긴 두 나라가 어디냐면은 프랑스하고 일본입니다. 그것이 술을 마심에도 불구하고 오래 산다 하는 그런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바로 이 적정량의 음주는 건강에도 좋다. 그렇지만 어느 수준만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다 하는 것이 이 술이 가지는 속성입니다. 우리가 음주운전, 그다음에 폭행,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전투적 음주 문화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주사, 술주정. 우리나라의 또 한편의 단편적인 문제가 그겁니다. 술이 원수지 사람이 원수가. 저 인간 술 안 마시면 괜찮아. 이렇게 하고 사는 아줌마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그 술을 보는 시각은 술을 마시는 그 순간에는, 취한 순간에는 정신병자예요. 제정신이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술 문화적인 측면에서 지금 우리나라와 외국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를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얼마나 특이한 음주 문화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우선은 이 VIP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VIP가 뭡니까? 매우 중요한 인사죠.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저 사람 VIP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사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데, 미국에 가면은 No VIP라고 써놓은 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술집 앞에는. 그때의 VIP는 Very important person이 아니라 Visibly intoxicated person입니다. 그렇게 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가시적 약물 중독자예요. 마약을 한 사람이나 술 취한 사람한테 술을 팔다가 그 사람이 사고가 나면은 그런 경우 생기지 않습니까? 음주운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딴 사람을 치고 죽어버렸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럼 누가 책임입니까? 누가 책임이에요? 보험회사 책임인가? 누가 책임질까요? 예? 그 죽어버렸어. 그럼 그 사람 가족이 책임인가? 미국의 경우에 이런 VIP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술을 팔다가 그 사람이 사고를 내서 죽어버리면은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면은 술 판 사람. 그리고 술 판 사람이 능력이 없을 경우 많잖아요. 그 주점에 일할 정도면 뭐 돈이 있겠어요? 술집 주인. 그러니까 삼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가해자만 책임을 지는 것이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상례인데, 미국은 이런 제3자, 술을, 알코올 마약이 됐던 거는 약간의 이제,
어떤 의식이 없는 사람한테 술을 잘못 팔으면은 그거로 인한 사고는 술집 주인과 술 판 사람이 같이 책임져야 해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미국의 법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할 때 VIP 기준이 뭘까? 가시적 약물 중독의 기준이 뭘까? 여러분 굉장히 뭐 엄청난 걸로 생각되죠? 술집에서 졸고 있는 사람. 담배불 붙여놓고 그냥 타도록 내버려두는 사람. 야, 오늘 내가 쏜다. 이 집 있는 사람 처음부터 술 한잔 돌리세요. 이런 사람들. 야, 처음부터 박수 치고 노래합시다라고 분위기를 막 이끄는 사람들. 전부 다 VIP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또는 담배불 2개 붙이는 사람들. 돈 잘 모셔야 하는 사람들. 그런 게 한 50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한테 술을 팔았다가 사고 치면은 그 옆에서 누가 봤다. 저 사람한테 술 판 거 봤다. 신고를 하면 그 사람, 그 다음부터 모든 책임 그 사람이지. 그러다 보니까 술집 앞에 자연스럽게 뭐가 붙게 됩니까? NO VIP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학에서 폭탄주로 죽더라도 한국에서 죽으면 뭡니까? 개죽음이에요. 우리 학교도 한 둘 죽었는데 한 푼도 배상한 적이 없어요. 술 마시고 지가 연못에 들어가 죽어버린 거야. 그런데 미국에서 죽으면 말이죠. 돈 벌어요. 몇 년 전에 MIT에서 이 폭탄주를 마시고 신입생 한역에서 한 학생이 죽었어요. 물경 52억 원을 배상했습니다. 미국에서 죽는 게 낫겠지, 죽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런 의식과 사고의 전환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선진국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우리는 뭡니까? 미국과 우리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그런 어떤 구체적인 제도의 차이점이 아니라 정신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술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자유로워요. 좋은 술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라. 단, 술 파는 것은 아무나 못 판다 이겁니다. 이 음주운전하다 걸리면은 술집 못 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제조는 자유롭고 판매는 엄청나게 엄격한 나라고.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거꾸로예요. 제조 술 만들면 막 제가 어릴 때도 우리 집에 막 단속 막 들어오고 했어요. 막 우리 이모하고 자는데 막 거기가 단속 왔다 이게. 세무서 직원이 약간 막 단속했다. 제조는 막 엄청나게 못하게 놓고 판매는 속된 말로 개판이야. 세상에 돈 1,000원짜리 하나를 갖고 새벽 2시에 술을 25도짜리 술을 갖다가 한 병 살 수 있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대한민국. 여러분, 술 참 편리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무 데나 가면 있어요. 누구나 살 수 있어요. 바로 술을 보는 시각이 미국과 우리가, 다른 선진국과 우리가 얼마나 다르냐. 여러분들, 다른 나라 한번 가보세요. 새벽 2시에 술 살 수 있는 데가 있는가? 어른한테도 안 팔아. 근데 우리는 고등학생들 2시, 3시 되면 이 편의점 앞에서 그것도 술병 까놓고 마시잖아요. 자유롭게. 아무런 어떤 그 정신적 억압 없이. 참 좋은 나라입니다. 뭐 하기에는, 술 마시기에는. 그렇지만 참 나쁜 나라예요. 사람의 가치를 높이기에는. 그것이 바로 현실적 문제다. 과연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술을 막 마시고 멋대로 마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술에 대한 가치관이 이렇게 엷어지고 이렇게 술에 대한 어떤 그 의식이 없어진 경우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말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술 마시는 데도 엄격했어요. 소학이라든지 그런 어떤 문헌에 보면은 소학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아닙니까? 초등학교에서 술 마시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술 마시는 사람은 이 관례를 거친 만 20세 이상의 사람들만 술을 마실 수 있어요. 미성년자들한테 술을 마시게 하는 것은 절대로 그렇게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문화적 차이점이 있다는 부분은 뭐냐면
술 심부름은 일부러 시켰어요. 왜냐하면 술을 너무나 우리 이 생활 속에서 너무 멀리 두게 하면은 부작용이 생기니까. 그리고 술을 갖다가 가까이 보긴 하되, 아, 저것은 어른이 되고 마시는 것이다. 건강한 사람만 마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문화를 갖다가 여기에 일깨워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여기 이 연배가 좀 다른 분들이 계십니다만 술에 대한 교육 받아본 적 있습니까? 초등학교 안 나왔구만. 초등학교 다 나왔죠? 중학교도 나오셨죠? 그죠? 고등학교도 나오셨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아, 그렇게 마시나 보다. 내 몸이 다 하도록 마셔볼 거다. 이런 사람도 있고, 몸으로 테스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적 문제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술은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음 주례를 통해서 주도를 배우고 예법을 배우고 또한 여러 가지 이 술에 대한 어떤 마신 방법과 경우가 다 달랐어요. 실질적으로 이 술은 또한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었어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이등무가 쓴 사소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훌륭한 사람은 술이 취하면 착한 마음을 드러내고 조급한 사람은 술이 취하면 산한 기운을 나타낸다. 해가지고 이런 정신적인 어떤 판단 근거를 갖고 이 딸을 시집 보낼 때는 필히 장인 될 사람이 사회를 불러가지고 술자리를 거치고 난 다음에 시집을 보낼 정도로 술을 갖고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많다. 적당해서 술이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런 요인들을 우리가 과연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아마 여러분들은 배운 바가 없기 때문에 아시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주도에 대해서 잠깐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주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도라는 것은 술 마시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술 마시는 예법을 의미합니다. 예의 범절이 되게. 어떻게 하면 술을 바르게 마시느냐 하는 예의 범절을 우리가 주도를 하는데 이런 주도는 사실은 우리가 술을 마시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이유는 고난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 탁주라는 술이 말입니다. 굉장히 좋은 술이에요. 왜 좋은 술이냐면은 우리가 농부들이 5, 6월 떼약볕에서 이 일을 하면은 땀이 비오듯 흘러내립니다. 그 비오듯 흘러내는 떼약볕에서 논을 맨다, 밭을 매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목마르죠? 고통스럽죠? 배고프죠? 이거를 일거에 해결해 주는 게 뭡니까? 탁주. 탁주. 5도 내지 8도밖에 안 되는 탁주가 물이 대다수함이고 수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술 건더기가 많으니까 영양분도 있어요. 알코올은 뭡니까? 이 마취를 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을 그러니까 이 없애주고 실질적으로 이 목마름도 없애주고 배고픔도 없애주는 것이야말로 농자천하지 대본에 따르는 농주가 바로 굉장히 중요한 술이었다. 이때는 예법이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러시아 사람들이 그 추운 겨울에 따뜻한 곳에 찾지 못해서 추울 때 술 한잔 마시는 거 이때는 예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동물이 아닐진데 어떤 의식과 어떤 현상적인 어떤 동물적인 어떤 상황이 아닌 어떤 사회적 상황이 됐을 때는 예법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술을 갖다가 우리 이 예법의 기준을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이 술을 주는 방법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런 술잔이 있는데 원래 기본적으로 술잔은 두 손으로 주고 두 손으로 받는 것이 기본적인 예법입니다. 그리고 아래 사람이 윗 사람한테 주고 윗 사람이 마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자기 잔에다 부어주는 것이 순서가 맞습니다. 그래서 아래 사람이 윗 사람 앞에서 술을 마실 수 없다 하기 때문에 고개를 돌려서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이 커지고 여러 가지 이 여러 사람이 앉아 있기 때문에 두 손으로 주고받기가 여러분 식사나 하는 자리에 보면 불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경우에 이 우리가 약식으로 쓰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 오른손으로 술잔을 들고 왼손으로 이 과거에는 이렇게 도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도련을 잡고 이렇게 술잔을 주고 받는다. 그리고 술잔을 줄 때도 술잔을 받는 상석에 있는 사람의 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쪽에서 남쪽을 보고 앉는 사람은 대다수 경우에 임금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면 가면은 임금님이 앉아있는 자리를 남면이라 합니다. 남쪽을 보고 앉는다 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남양 집을 보면은 어디 되냐면은 북쪽은 막혀 있고 남쪽은 문이 달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상석은 어디냐? 가장 편한 자리가 상석인데 그런 편한 자리에 구분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서면 동향, 서쪽에서 동쪽을 보고 앉는 쪽이 상석이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한옥집에 가면은 왼쪽 방이 안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주인의 방이 보통 왼쪽에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술을 받았어요. 받으면은 그냥 홀짝홀짝 마시는 게 아니고 우선 준 사람한테 한번 예를 표하고 이렇게 표하든지 그죠? 표하고 난 다음에 술을 마시는데 이렇게 마신 게 아니고 고개를 젖혀서 마시고. 그러니까 서양하고 우리나라의 차이점 뭐냐면 술을 잔을 붓는데 서양은 그러니까 술잔을 붓는 게 잔을 바닥에 두고 붓고 우리는 잔을 들고 붓는 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또 사실은 보면 술잔을 들고 갖다 놓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면 뭐 그냥 갖다 놓고 그냥 쭉 붓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예법이다. 뭐 지금 예법이 실정된 상황이니까 뭐 따질 건 없지만 과거에는 또 예법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술을 마시는 방법은 이런 어떤 술잔이 주고받는 그런 것도 있지만 술을 누구하고 마시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혼자서 술 마시는 방법, 독작, 혼자서 술 마시는 거.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대작. 그 다음째 두 사람이나 여러 사람이 술잔을 주고받는 거, 수작 부린다 합니다. 우리가 수작 부리지 마 하는 것은 뭐냐면은 술잔을 주고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작을 부린다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의 가장 이 문제점이 바로 이 수작을 너무 부려요. 그래서 막 무조건 강권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한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을 마시는 방법 자체를 우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술을 잘 마실 수 있느냐. 술 마시는 방법. 우선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술을 좀 알고 마셨으면 좋겠어요. 술을 좀 알고. 여러분 소주 그렇게 마셔봐도 아까 제가 물었을 때 소주 못 가봤는지 아시는 분 별로 없었잖아요. 아마 관심이 없어서 그러기보다는 아마 그렇게 그런 데는 별 의문을 제시 안 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소주 맛이 다른 술 맛하고 어떻게 다른가, 또는 같은 소주끼리 어떻게 다른가 한 번도 여러분들 깊이 있게 생각 안 하실 겁니다. 조금 이제부터는 좀 생각하고 마시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시는 방법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이 양으로 마시지 말고,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나의 주량, 그리고 이 술의 성격 좀 알고, 나는 이 술은 어느 정도 마시면은 어떻게 좀 몸이 달라지더라, 또는 그게 정신이 좀 없어지더라 하는 그 주량 정도는 알고 좀 마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리고 또 멋있게 좀 마시면 좋겠어요. 멋있게. 아무 때나 나는 소주 파니까 소주다 이게 아니고, 소주는 그러니까 삼겹살이나 이렇게 먹을 때, 또는 포도주는 언제, 양주는 언제, 좀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마시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과연 우리 조상들 하면 그렇게 오래된 조상들은 아닙니다만은 술을 어떻게 마셨는가 하는 그런 사례 몇 가지를 술나라 헌법이라는 것이 우리 일제시대 때
술을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술나라 헌법에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이 기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우선은 이 술을 갖다가 마시는 이 잔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술을 한 잔씩, 두 잔씩, 석 잔씩 마십니다만은 우리 선신들은, 그러면서 조상들은 술을 짝수로 마시지 않았어요. 원칙이 있습니다. 주불호배의 원칙이라 해서 술은 절대로 짝수로 마시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은 1, 3, 5, 7, 9 이렇게 마시는데 절대로 9산 이상은 권하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본적으로 나오는 그런 이 술의 잔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술을 꼭 마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술에 좀 약하고 하지만 나의 지금의 시대는 뭐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 술에 대해서 조금 이 무리가 있더라도 한 번씩 마셔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 경우를 갖다가 7가지 정도로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천리타향 봉우시에 천리타향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어찌 술 한잔 하지 않을서냐 인간적으로 그리고 이 사풍새우 석양천에 바람은 이 비스듬히 불고 이슬비 부슬부슬 내리고 이 해그름할 때 분위기 말만 들어도 벌써 술 한잔 마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여러 가지 나오는 내용에 보면은 대다수가 술을 한 잔 마셔야 될 정치가 있는 경우에 비분간개시, 다음 이제 슬픈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친구를 만났을 때 등등. 또 여기 특이한 게 하나 나온 게 뭐냐면 여관 한등 무료시에 객지에 나가서 여행을 갔는데 그 여관에 앉아 있으니까 무료해서 뭐 그 밖으로 나가서 뭐 딴 데 하지 말고 딴짓 하지 말고 그냥 술 한 잔 마시고 자라 이거지. 그래서 이런 때는 술 한 잔은 꼭 필요한 때다. 그래서 술에 대한 해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술 마시는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법화경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초적 인탄주.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차적 주탄주.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후적 주탄이 나중에는 이 술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여기서 분명한 우리 선조들의 생각은 인탄주. 사람이 술을 먹을 수 있는 그 상태까지만 술을 마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이상이 되면은 우리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다. 그러면은 벌주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모임을 가졌는데 늦게 4사람이 모임을 했는데 꼭 늦게 온 사람이 있어요. 그죠? 벌주는 3배. 석잔이 벌주다 하는 것이 종례의 그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보면은 술나라 식불출이 있어요. 술자리 가는데 보면은 꼭 그러니까 왕따 시켜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술자리에서 왕따를 시켜야 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첫째, 술 안 먹고 안주만 먹는 사람. 공감이 갑니까? 예. 그리고 남의 술자리 가서 재생색 내는 사람. 야, 오늘 망고 먹어. 제가 돈 낼 테니까. 이런, 술잔 잡고 잔소리 하는 사람. 네 번째, 중요합니다, 이거. 술 먹다가 딴 자석 가는 사람. 이거 결정적입니다. 이거 내가 외부에도 강의를 할 때도 이 자리, 이 국면만 되면 사람들이 긴장을 하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술병 들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은 2가지 부류가 있어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종, 그리고 기생. 외국도 똑같아요. 외국도 이 웨이터. 내지는 이런 일반 심부름꾼들만이 술병 들고 왔다 갔다 하고 하지. 외국 영화 보세요. 앉아가지고 그렇게 부어주면 맛보고 막지. 누가 주인이 술 들고 와서 뭐 드세요 돌아가고.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술 먹다가 딴 자석 가는 것은 우리로 치면은 쌍놈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래 사람들 위치가 지금 어떻게 됐냐? 뭐 이게 이제 이 국민의 정부 시대니까 그런지 모르. 그 이전부터라도 이제는 보면 여러분들 회식 가면은 사장님이 상석에 있는 사람이 술 들고 아예 그죠? 이 종을 자처하죠. 지금 알고 자처하면 좋은데 모르고 자처하면 무시가 소리 듣는 거야. 자기가 알고 그렇게 해야 돼요. 원래 서양하고 동양의 차이점은 술잔을 놓고 있는다, 술잔을 들고 있는다 차이점은 있지만 절대로 술병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술날의 십불출의 네 번째가 그러니까 술 먹다가 딴 자리에 가서 그 다음 이제 이 술 먹고 따를 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상갓집 술 먹고 노래하는 사람 꼭 있습니다. 그리고 잔치집 술 먹고 우는 사람. 그렇게 영 시대의 어떤 분위기에 안 맞는 그런 하는 사람을 우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과연 좋은 술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자료를 한번 보면서 이 좋은 술의 감별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술이 기본적으로 좋은 술을 감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좋은 술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어떤 이 술의 좋은 술과 나쁜 술을 이 내용물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이건 외국에서 술을 보는 어떤 그런 감정하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간단 명료합니다만은 우선 술을 부으면은 이 순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독성이 있으면 술의 이 잔의 색깔이 변합니다. 그래서 독성을 보고 그 다음 이게 내면에 보면 볼록 렌즈가 있어가지고 이 볼록 렌즈를 통해서 그 술이 혹시나 이물질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그런 걸 보고 또 이 양면에 보면 이렇게 깊이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깊이가 다른 이 술 색깔을 보고 실질적으로 숙성도를 보고 또 맛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술들은 벌써 탁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탁도가 높기 때문에 보시면은 벌써 이 감별기에 넣으면 우선 이 투명하지가 않고 여러 가지 이물질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보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이물질들이 그죠? 나와 있으니까 이런 요인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마시기 바빠가지고 그냥 마셨습니다만은 이제부터는 좀 이렇게 전문적으로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 한번 술을 쳐다보고 혹시 뭐가 없는지 당은 뭔지 한번 생각하고 마시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상적인 입장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방법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여러분 좀 천천히 마십시오. 그러니까 원샷 하지 말고 제발 잔을 그러니까 큰 잔 말고 작은 잔으로 그러니까 작은 잔을 들고 있지 말고 놓고 있고 왜냐면 들고 있으면 무거워서 마셔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조금씩 원샷보다 조금씩 그러니까 마시고 잔을 내려놓고 있고 그리고 식사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술을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식사가 왜 중요하냐면은 술은 이 독이냐 약이냐 보면 술은 독입니다. 간은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하나는 독성을 없애주는 기능과 영양분을 축적하는 기능 두 가지인데 이 독성을 없애줄 때 간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양분을 소모해가면서 독성을 없애야 되거든요. 그런데 간이 이 영양분이 있으려면 뭘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독성을 없애야 되지. 간은 스스로의 영양분이 별로 없는데 술부터 마시면은 그 간이 스스로 타들어갑니다. 그래서 절대로 안주 먹고 술 마시지. 술 먹고 안주 먹는다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뭐 십불출에 뭐니까 뭐 안주만 먹는 데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술 마실 때도 가급적 그러니까 안주를 먹으면서 술을 마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술을 좀 공개적으로 개방된 장소에서 마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알코올 중독이 되기 쉽다. 그리고 수작 부리지 말고 술잔을 주고받지 말고 그래서 그런 요인들을 우리가 하나씩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다 되겠습니까? 그래 고려를 해서 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술 마시는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술은 골 때리고 어떤 술은 골 안 때린다. 야, 난 뭔 체질인가 봐.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골 때림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좋은 골 때림과 나쁜 골 때림. 아까처럼 독성이 있거나 성분이 부패를 했거나 나빠진 술들을 마시면 골 때려요. 독성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좋은 술도 골 때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술은 약입니까? 독입니까? 독인데 독은 일정 이상 몸에 들어가면은 안 되죠? 자기 방어 본능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주나 약주를 마시면 골 때릴 겁니다. 왜냐? 천연술이거든요. 자연스러운 술이거든요. 그 자연스러운 술이 몸으로 들어가니까 몸은 그 자연스러운 술은 몸에 들어오면서 일정 약 이상이 되면 안 돼, 안 돼, 안 돼,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 안 돼, 안 돼 하는 것이 바로 골 때림이에요. 근데 그 골이 안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칼을 찔렀는데 안 아프면 팔을 잘라도 모를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골 때림은 필요한 골 때림. 좋은 술은 골 때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정 이상을 마셔도 골 안 때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코올 중독이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리가 이 차가운 물에다 깨구리를 넣어놓고 조금씩 온도를 높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익어도 죽어도 몰라요. 그런 사람일수록 그게 조그만 변화를 갖다가 인식 못하는 사람은 알코올 중독 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술을 마셔도 골 안 때리는 사람 알코올 중독 필이 됩니다. 왜? 술을 마셔도 모르니까 자기가 그 술이 좋아서 천만의 말씀. 술은 독성이기 때문에 일정 수량 마시면 골 때릴 수밖에 없고 그 골 때리면 바람직한 골 때립니다. 그 대신에 독성, 메탄올이 있다거나 다른 독성이 있어 골 때리는 것은 아예 마시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한 이 술과 안주 문제. 근데 이 골 때림하고 연결해서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이 해장술입니다. 어제 엄청나게 술을 마셔서 떡이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진짜 골도 때리고 이제 정신이 없어. 그거를 탈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술 한잔 마시면 돼. 해장술이에요. 왜냐? 이것은 이 수술하고 난 다음에 마취를 해 수술할 수 있지. 아프지 않죠. 그죠? 그러면 이 마취가 깰 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제일 쉽게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뭡니까? 다시 마취지 놔두면 돼. 그렇지만 영원히 치유가 힘들거나 상당히 제한적으로 치유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이 요인들을 우리가 술을 마실 때 생각을 해야 된다. 해장술은 절대로 마시면 안 됩니다. 해장국은 괜찮아. 해장술은 안 돼요. 왜냐하면은 본정신으로 돌아오기 위한 고통을 없애버리니까.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고통은 줄어들지 몰라도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반응은 늦어지고 알코올 중독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가 술은 얼마 정도 마시는 것이 그러면 좋냐? 몇 잔을 마시는 것이 좋을까? 술을 얼마 정도 마시는 게 좋을까? 체질마다 다릅니다. 이렇게 체구가 크신 분들은 뭐 조금 더 용량이 있으니까 더 마실 수도 있고 또 마른 분이라서 술을 적게 마신 건 아니에요. 깡다구라는 게 있으니까, 그죠? 또 특히 뭐 소주 깡다구 있는 분들은 많더라고 보니까, 그죠?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통상 여러분들이 술을 마시보면은 우리가 일반 통계적으로 봤을 때 남자와 여자의 술을 마시는 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남자는 15잔, 여자는 9잔. 그 어떤 사람은 매일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이 일주일에 15잔, 그리고 여자는 9잔.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하루에 2잔 정도. 그러면 이 여자는 1잔 내지 1잔 반 정도. 그 정도 마시면은 수명이 길어져요. 근데 그 잔이 사발잔 이게 아니고 여러분 여기 잔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양주잔이 있고 소주잔이 있고 이거는 무슨 이게 술잔 아닌데 이거 술잔 같은 아니? 이런 포도주잔이 있고 이런 일반 물잔이 있는데 이 맥주잔
보통 250cc짜리입니다. 그리고 소주잔, 양주잔, 그리고 일반 이런 그 약주잔 다 뭐에 따라서 만들어지냐면 여기에 담기는 알코올 양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기 잔에. 이렇게 양주를 맥주잔에 넣어가지고 15잔이 아니에요. 자기 잔에 15잔. 이렇게 약주 2잔이면 보약입니다. 그런데 체질적으로 또, 야, 네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지냐? 그것은 다 다릅니다. 체질에 따라서. 한 잔도 밀밭에만 가도 술 취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니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거기서 가감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몇 잔을 마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술에 대한 어떤 기준들이 나오는데 보면은 이런 통상 일일 2잔은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공인된 어떤 잔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한 맛을 보시면은 그런 면에서 내가 주량은 어느 정도 되는구나. 내가 아주 기분이 좋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신체적으로 가뿐한 상태가 뭔가 하는 것은 그때까지만 술 마시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은 술은 독이다. 그렇지만 술은 진짜 독입니다. 술은 말이죠. 독성이 그러니까 신경계 독성부터 모든 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심지어는 헤로인보다 더 강합니다. 중독성도 있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적정 권장 음주량 이하만 마시게 되면은 절대로 이 중독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술이 가진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도 미량을 쓰면 약이 되듯이 술도 그러면서 주량 여러분들의 마실 수 있는 주량을 따져야 되고 실제로 여러분들 이 각박한 현대 사회 속에서 술 없으면 또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래도 술 마시고 한번 엎어져야지만 또 너하고 나하고 더 친해지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이 대화가 더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뭐 술 취한 척 하면서도 고백도 하고, 그죠? 그런 어떤, 이런 그 갈등과 여러 가지 갈등이 존재하는 이 사회 속에서 술이라는 것은 필요하깁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지 뭐가 문제입니까? 없어서는 안 되지만 위험한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독이라는 장면들. 그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그 경우에는 이러한 이 술에 대한 어떤 필요학적인 요인들이 너무 과대 포장돼가지고 또는 우리가 생각을 너무나 쉽게 하는 건지 몰라도 이런 술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 문제들, 반만년 역사에 빛나는 나라에 우리 세계적인 술이 하나 없고 술값으로 몇십 조씩 쓰면서도 술마다 아는 사람 제대로 없고 그렇잖아요. 술주정해도 그냥 너 잘났다 하고 넘어가고 최근에는 버스 운전수 이 술 마신 사람이 패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고 그래도 나라에서는 뭐라 생각하느냐, 야 운전수 보호 장치를 만들자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근본적인 해법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주정, 술 취함 여기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어떤 인식과 사고가 바뀌었고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이는 우리는 이 건전한 음주 문화 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지만 제가 이 작지만 큰 목소리로 이렇게 내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제 올바른 주도가 필요하다. 뭔가를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 주당을 자처했던 이 조지훈 씨가 이 주도 유단이라는 책에 보면 뭐라고 썼냐면 주정도 교양이다. 이 사람은 술 무지 좋아했어요. 근데 이 사람도 하는 이야기가 주정도 교양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다고 해서 교양이 높은 것이 아니듯이 술 많이 마시고 많이 떠든다고 해서 주격이 높아진 건 아니다.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술을 마신 연륜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술을 마실 기회라든지 동기라든지 이런 것을 그 사람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술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고 술을 내가 항상 주인으로서 인탄주, 내 의식을 갖고 술을 마실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높은 품격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여기 벽이 있습니다만
알코올은 벽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벽하고 전투에 싸워서 이길 의미가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것이 의미가 있지. 벽하고 싸워가지고 알코올 너하고 한번 붙어보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태백이 주선입니다. 술독에 빠져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이태백이 실제로는 술은 절대로 이 수작 부리지 않고 과음하지 않았습니다. 이백시에 보면은 대작이라는 시가 이런 시가 나옵니다. 이 양인 대작 두 사람이 서로 마주 앉아 이 술을 마시니 산꽃이 피고 산개화 산에 꽃이 피고 일배 부일배 한 잔 또 한 잔에 흥치는 더해가고 아취용면 내가 지금 취해서 지금 잠이 오니 경차거 그대 이제 가게나 명조유의 포금내 내일 아침에 또 술 생각나면은 검은 거 품고 다시 오게나. 인탄 줄 아닙니까? 내가 술이 취해서 요 이상 마시면 나는 잠자는 데도 지장이 있고 나는 피곤하니까 일단 헤어지고 내일 술 생각나면은 검은 거 품고 풍류 있게 다시 한번 시작하자. 어떤 절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도 스스로의 어떤 술을 대할 때 내가 인간으로서의 의식을 갖고 품격을 갖고 술을 마시겠다 하는 그 절제하는 인탄주의적인 그런 개념을 좀 가지주시면 좋겠고 또 내가 마시는 술과 내 주량을 갖다가 생각하고 마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분위기에 맞는 술을 좀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뭐 짧지만 또 여러분 많이 생각하면 더 긴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제 강의를 통해서 어떤 느낌을 받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제 이야기가 틀린 점이 없다면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우리나라에도 건전한 민주문화 확산되는데 좀 기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